2023년 10월 5일 건담 시드 시리즈의 극장판인 시드 프리덤의 세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떡밥들이 담긴 영상이어서 그런지 공개와 동시에 엄청난 반응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고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되었고 영화의 개봉이 1월이다 보니 이번 예고편이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3개의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짧은 영상들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고편입니다. 물속에서 누군가 손을 뻗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하고 이후 부서진 진으로 추정되는 잔해와 꽃이 등장하는데 이 꽃이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아마 새로운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겠죠. 다음엔 부서진 잔해들 속에서 진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빌스트들을 표현해 CG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 장면에 CG를 사용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장면을 보면 CG가 그렇게 이질적이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키라와 라크스가 마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여러모로 논란이 되었던 게 라크스의 입술이 너무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작화가 바뀐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히라이 히사시는 2019년에 나온 창공의 파프너 더 비욘드까지 여성 캐릭터의 입술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작화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다음 나온 장면에서는 키라와 라크스의 맞잡은 손이 등장합니다. 라크스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면 키라가 라크스에게 청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끼워져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하네요. 아스란이 카가리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도 왼손에 끼워주는 것을 보면 시드 세계관에서도 결혼 반지는 왼손에 끼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조금 오묘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깜짝 놀라는 라크스를 배경으로 왼쪽엔 코디네이터, 오른쪽엔 라크스의 이름과 함께 코홀딩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좀 이상한 단어이긴 한데 직역하면 조정자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전 장면과 비슷하게 키라가 등장하며 오른쪽 아래에 컴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컴패스는 영어로 나침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며 자프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다시 넘어가며 배경엔 디스트로이 건담 그리고 왼쪽 상단의 내추럴과 함께 오른쪽 하단에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극장판에 적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죠. 이 세력이 내추럴인지 코디네이터인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뉘는데 당장 예고편에서 코디네이터라는 단어 다음에 자프트가 언급되었고 내추럴이란 단어와 함께 파운데이션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구권 내추럴 세력일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 라크스와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짓는 키라를 보여주고 본편에서 언급되었던 우주고래 화석이 등장합니다. 우주고래 화석은 최초의 코디네이터인 조지 글렌이 목성에서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상징하는 작중 장치로서 기능을 하죠. 우주고래 화석의 떡밥을 위주로 영화가 진행되기보다는 아마 코디네이터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파일럿 복장을 한 키라를 비춰주며 1차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 이후 공개된 2차 예고편은 금발 혹은 백발의 장발 캐릭터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차 예고편에서 나온 물속의 손이 이 인물의 손일 수도 있겠네요. 어깨가 넓고 근육이 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땐 남성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장면에선 키라가 위의 대사를 하며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아마 극장판에서 벌어질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절망한 듯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1차 예고편과 동일한 장면에서 라크스가 위의 대사를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한 키라를 변호해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의 장면에선 디스트로이 건담과 다수의 105 대거가 등장하는데요. 105 대거는 본편에선 양산에 실패한 기체인데 극장판 시점에선 정식으로 양산하여 사용하는 듯합니다. 공중에는 스트라이커 팩을 장비한 윈덤 혹은 대거 L로 추정되는 기체들도 등장하죠. 우측을 보면 진이 사용하는 실체검이 땅에 박혀있고 똑같이 밤이 배경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예고편에서 나온 전투 장면과 같은 시점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다음 장면에선 회의를 하는 듯한 카가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우가 기존 신도 나오미에서 모리 나나코로 변경되며 조금 굵은 목소리가 되었고 침착한 자세와 함께 본편보다 성장한 듯한 모습이죠. 왼손을 가리고 있어서 반지의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이후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대한 아련실에서 라크스를 포함한 인물들이 누군가를 아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적대 세력인 파운데이션의 시설이지 않을까 싶네요. 확대를 해도 글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10글자인 것과 왼쪽에서 네 번째 글자가 T인 것은 확인할 수 있죠. 파운데이션도 10글자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키라, 신, 루나 마리아와 마류, 무우를 포함하여 아그네스 기벤라트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저는 처음에 트윈테일을 한 것을 보고 메이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예 다른 캐릭터였네요. 참고로 이 캐릭터의 성우를 맡은 쿠아시마 호우코는 프레이 알스터,
나탈 버지롤, 스텔라 루시에 등 시드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담당했지만 담당 캐릭터들이 모두 작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아그네스 또한 작품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라크스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같은 형식의 제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면 자프트의 제복과 비슷하긴 한데 본편의 제복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브, 삼척동맹 소속인 마리와 무우 또한 같은 제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마리와 무우가 자프트에 입대했던지 아니면 오브와 삼척동맹 인물들을 포함한 별개의 집단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장면에서 신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데요. 영상을 잘 보면 키라가 다른 인물들보다 늦게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인물들 중 키라와 신은 인사를 받는 인물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죠. 다음 장면에서는 인사를 받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성과 옥좌에 앉아있는 소녀가 보이는데 일단 확실하게 민주주의 체제는 아닌 것 같고 파운데이션의 왕 혹은 지도자 같은 자리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 소녀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상황은 이 소녀가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 소녀의 윗세대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조직이 새로 생긴 세력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편 마지막에서 라크스는 플랜트 최고평의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됐었는데 이런 라크스가 고개를 숙일 정도면 상대의 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신이 누군가에게 위의 대사를 하며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선 장면에서 인사를 안 했던 신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빔을 발사하는 디스트로이 건담 그리고 발사된 미사일을 보여주고 경납고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경례를 하는 키라와 다른 캐릭터들이 비춰집니다. 후방에는 새로 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체가 있고 인물들의 헬멧에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문양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독 아그네스만은 본인만의 하늘색 수트를 착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용병으로 고용된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경례를 받아주는 마리오와 무우가 등장하고 배경에는 극장판에서 새로 등장할 갱 슈트롬과 겔구구 메나스로 추정되는 기체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선글라스를 낀 채 첩보 활동을 하는 듯한 아스란이 등장합니다. 이후엔 듀렌달 의장과 데스티니 플랜이 적혀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영어로 길게 적혀있는 글을 요약하면 대충 데스티니 플랜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글이라서 아마 듀렌달이 생전에 작성했던 문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화면 뒤에는 분홍색 하로가 등장하는데 잘 보면 하로의 뒤에 하얀색으로 확대된 하로가 베이스에 깔려있죠. 아마 대형 스크린 혹은 그림인 것 같은데 본편에서는 라크스가 하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라크스가 자신의 방에서 기밀 문서를 읽고 있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장면에선 디스트로이 건담이 진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그네스가 모빌스트에 탑승한 채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경이 밤이고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이 장면도 동일한 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떡밥을 담고 있는 플랜트 고위층의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면 플랜트에 있는 거대 구조물이 보이기 때문에 장소는 플랜트 내부인 것 같고 중앙엔 의장, 왼쪽엔 라크스를 포함한 정치 세력, 오른쪽은 군부 세력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군부 세력 중 한 사람이 의자를 박차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새로운 세력과의 온건 정책을 택한 라크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군부 세력이 입고 있는 제복을 보면 본편의 자프트 제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나온 장면에서 캐릭터들이 새로운 디자인의 제복을 입었던 걸 봤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의 주요 캐릭터들은 자프트도 아니고 오브도 아닌 새로운 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네요. 다음 장면에선 멀어지는 키라를 잡으려는 듯한 라크스의 손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키라가 빨간 눈을 하고 멀티 로곤을 하며 위와 같은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키라의 흑화를 예고하는 것 같은 연출이죠.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연출이라 반전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폭발하는 아크엔젤을 보여주고 위의 대사를 치는 라크스를 비춰줍니다. 라크스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대가 몇 없기 때문에 아마 아스란에게 말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예고편입니다. 세 번째 예고편은 가장 먼저 페이즈 시프트 장갑을 전개하는 라이징 프리덤 건담을 비춰줍니다. 이 프리덤의 어깨 부분에 아까 캐릭터들의 헬멧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 동일하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프리덤에 탑승한 키라를 비춰주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 장면에서도 CG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프리덤이 출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출격하는 함선에도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것을 보면 아마 이 조직 전용 함선으로 보이네요. 다음 장면은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장면이죠. 프리덤이 전투기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이때 실드가 떨어졌다 붙으면서 변형을 하는 기믹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프리덤의 손 부분을 보면 기존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빔 실드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배 부분에 부착된 실드가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자우투가 공중을 향해 사격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딘과 함께 공격을 받는 요새가 등장합니다. 둘 다 배경이 밤이라서 아마 다른 장면들과 같은 전투일 것 같네요. 바로 다음에는 지상에서의 빔 공격을 회피하는 프리덤이 등장하는데 이때 옆에서도 빔 공격이 발사되고 전면에 빔 사벨과 양옆에 날개가 부착된 무엇인가가 프리덤을 공격하는데요.
근데 이게 공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리덤과 협공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윈덤이 등장하는데 프리덤이 이것을 격추하는 것을 보면 아까 옆에서 발사된 빔 공격은 윈덤이 쏜 빔이고 윈덤은 지구연합이 운영하는 모빌스트이기 때문에 키라가 지구연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윈덤이 폭발하는 장면과 교묘하게 연결되며 새로 등장하는 기체인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리즈가 등장하는데요. 마치 프리덤과 블랙나이트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앞선 장면과 엄연히 다른 장면입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교묘하게 다른 장면을 이어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혼란을 주기 위한 눈속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 밤을 배경으로 프리덤이 빔사벨을 들고 돌진하는 장면과 아까 아련실에서 호위를 하고 있던 금발 남성이 등장합니다. 클론인 라우르 크루제, 레이자 바렐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고 앞서 나왔던 물속에 있는 남성도 금발 혹은 백발로 추정되는 장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네요. 나름 2초나 줌을 잡아주는 캐릭터라 제법 비중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를 선두로 블랙나이트 시리즈들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아련실의 두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블랙나이트 스쿼드라는 조직이고 이 모빌스트를 조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 망토 같은 요상한 추진제가 사용되고 여태까지 등장한 기체들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 아마 파운데이션의 독자적인 모빌스트로 추정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시바는 실체검을 장비하고 실드에 빨간 장치가 있는 것을 보면 빔 실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기체들과는 다르게 유독 시바만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처럼 관절이 금색으로 표현됩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하이퍼 듀투리온 엔진의 잉여 에너지가 프레임을 금색으로 물들인다는 설정인데 그렇다면 시바에도 핵 엔진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른 기체들이 출격하고 같이 출격하려는 시바를 배경으로 딘과 진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이끌고 있는 병력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파운데이션은 자프트를 휘하에 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에는 임모탈 저스티스를 필두로 갱 슈트롬이 비행을 하는 장면과 조종석이 노출된 채로 돌진하는 진이 비춰집니다. 배경이 밤인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전투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겔구구 메나스가 빔 사격을 하고 겔구구의 색깔이 붉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붉은색 자쿠에 탑승하던 루나 마리아가 탑승할 것 같네요. 이후엔 저스티스가 빔 사벨, 실드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드가 날개를 펼치고 사출되는데 이 실드의 디자인이 아까 프리덤이 공격받던 상황에 등장한 물체와 동일하네요. 아마 아스란이 키라를 공격하거나 협공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후 들고 있던 빔 사벨을 부메랑처럼 던지는데 인피니트 저스티스에 장착되었던 빔 부메랑과 비슷한 병기인 것 같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갱 슈트롬이 실드에서 빔사벨을 뿜으며 이를 회전시키고 105 대거를 공격합니다. 모종의 상황으로 인해 새롭게 창설된 집단이 지구연합에게 무력 개입을 하는 상황인가 보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4명의 주역 파일럿들을 비춰주는데 조종석 밖이 대기권인 것 같고 어떤 초록색 빔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기권 돌파를 위한 실드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아그네스만 거꾸로 매달려서 나온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키라가 위의 대사를 하고 눈이 빨갛게 변하며 레일건을 발사합니다. 눈이 빨갛게 변하는 건 시드를 터뜨리는 새로운 연출이거나 아니면 키라가 흑화한다는 연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라이징 프리덤, 임모탈 저스티스와 함께 로켓에 탑재된 2기의 모빌스트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위쪽이 겔구그, 아래쪽이 갱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켓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기권을 돌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까 4명의 주역 파일럿이 나오는 장면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그네스만 거꾸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그네스는 갱을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이 장면이 로켓 장면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신이 저스티스 혹은 프리덤에 탑승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진이 공격받는 장면과 오브의 양산기인 무라사메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무라사메는 날개가 앞으로 향해 있었지만 이 장면에선 날개가 뒤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면 이 무라사메는 극장판에 등장할 신형 무라사메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3개의 미사일의 카운트다운이 나오는데요. 아마 앞서 봤던 미사일의 카운트다운인 것 같고 이 미사일이 핵미사일 같은 특수한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프리덤이 양손에 빔사벨을 들고 105 대거와 전투를 벌이며 세 번째 예고편도 마무리됩니다. 이때 105 대거의 어깨에 지구연합의 로고가 있는 것을 보면 키라는 지구연합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확실하네요. 아마 앞선 전투들과 같은 상황이고 지구연합과 자프트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 키라를 포함한 주역 파일럿들이 참전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키라는 본편에서 그려왔던 것처럼 다리 혹은 팔만을 공격하며 살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라가 흑화하는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품 외적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인 키라를 안 좋은 방향으로 소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작품 내적으로는 키라는 이미 본편을 거치며 완성된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키라가 아닌 라크스의 정신적 성장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은 본편을 통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중 라크스는 예외였는데요. 본편에서의 라크스는 성장을 하는 캐릭터가 아닌 남을 성장시키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공개된 예고편에선 키라와 약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며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극장판의 스토리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빠진 라크스를 키라가 구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역계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습을 샤하에서 아무로는 리가지에 탑승하다 뉴건담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더불어 극장판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 퀀터가 등장하는 시점은 작품 극후반부이기 때문에 아마 초중반부까지는 라이징 프리덤을 탑승하다 후반부에 다른 기체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좀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창에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